검사 등을 묻는 문항이 첫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명찰에 대한 문항입니다. 명찰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두발 및 복장 규제에 대한 문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두발 자유 추진이 핫 이슈이기도 한데요. 군산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규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사의 체벌에 대한 문항이고 다섯 번째 문항은 인권 침해 경험과 그 대처 방안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사실 다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 배포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재미있는 OX 퀴즈쇼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두 청소년들 모두 다 맞출 준비 되어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고도 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퀴즈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근데 좀 특별한 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분이 누군가요? 전북 학생 인권 교육센터 조사관이시면서 현재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실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이충민 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네. 네, 반갑습니다. 달그락달그락에서 지금 청소년 자치연구소 실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충민 위원장님, 네. 부위원장님, 네. 저도 많이 뵀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게스트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네, 제가 전공한 분야도 이제 학생 인권에 관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듣고 이러한 청소년들께서 이러한 문항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도 하니까 와서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기꺼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퀴즈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제가 퀴즈에 대한 출제를 맡아서 사회를 볼 거고요.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도훈, 홍경현 청소년께서는 퀴즈를 이제 OX 판을 들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에 대한 자세한 뭐 해설이나 인권 이야기들은 여기 계신 이충민 조사관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훈 영현 청소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O인지 X인지 생각해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유도 꼭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올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배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100명의 기반으로 한 문제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100명의 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설문조사에 있는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두 명이 대표로 체감하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 실태에 100여 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100명의 군산시 학생들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퀴즈가 대전합니다. 아, 네. 네, 도원 청소년이 약간 긴장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1에서 4번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고 5에서 8번은 설문지 문항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네. 방송을 처음 해서 네네네. 사전에 홍보했듯이 이 퀴즈쇼는 댓글을 통해서 이제 퀴즈에 대한 답을 달아주신다면 최다 득점자 세 분에게는 기프티콘이 팡팡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다 풀 때까지 방송에 집중해 주셔서 참여하시면 정말 많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럼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혹은 인권 관련 상담은 아니죠. 4번이네요. 4번. 네. 문항부터 해야 되니까. 네. 1번
성적에 따라 학습 공간이 나뉘는 것을 경험한 학생은 50% 이상이다. 답 들어주세요. 둘 다 5를 선택했어요. 김동훈 청소년 왜 5 선택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금강중학교로 나왔고 이제 중앙공학교를 재학 중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란 말이죠.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쭉 반을 나눴어요. 영어, 수학반을 A, B, A, B, A, B 5년 동안. 그래서 제 주변의 애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현 청소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지금 군산 중앙고에 재학 중인데 저도 이번에 거의 1학년을 지나면서 저나 다른 학생 다른 친구들이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 다 반을 실력 그 성적에 비해서 반을 나누더군요. 그래서 다른 군산시 청소년들도 그런 저희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답은 X라네요. 두 청소년이 왜 다 틀렸던 거죠? 왜 X일까요?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실태 조사의 대상들이 바뀔 수가 있고 동일한 대상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성적을 이유로 해서 이제 우월반과 또 뭐 열등반 또 뭐 A반이나 B반 이게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자칫 오해가 생겨서 잘못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성적이 좀 좋지 못한 학생, 좀 더 노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어떤 학습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줘서 서로 어떤 그 평균치 이상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 수월성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60% 이상의 학생이 핸드폰을 학교 및 학급에 일괄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네. 하나, 둘, 셋. 또 둘 다 5를 드셨는데 이번 송경현 청소년 먼저 물어볼까요? 저희 반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저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 등교를 하자마자 휴대폰을 일단 일괄적으로 선생님께 다 제출을 하고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년도 그렇고 저희 학교 전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영현 청소년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막 일탈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규칙을 어기고 폰을 안 낸다든가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다가 예전에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일단은 다른 학교 그러니까 저도 금강중 애들 시절에도 그 애들이 있었고 지금도 막 다른 학교에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강제적으로 폰을 걷게 하고 폰을 안 내면 이제 뺏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 바로 공개해 볼까요? 답은 두구두 5입니다. 네, 둘 다 맞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어떤 사생활의 자유라는 권리에서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권리를 이제 제한을 하려면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묻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제한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제한을 할 것인가, 또 그 제한의 필요성은 타당한가,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그 목적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업권을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걸 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스몬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오니까 그래서 넘어져서 다칠 뻔한 적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상 휴대전화를 어떤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할 때에 그 방법은 이제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그러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대화의 장을 통해서 규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아까 우리 청소년분의 그 경험처럼 아침에 등교하면 걷고 하교할 때까지 사용 못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돌려주는 거 이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사실 저는 수업 때 핸드폰을 걷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서도 또는 자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정말 과도하게 뺐거나 또는 저희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제 음악 듣는 이어폰을 잡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과도한 경우와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핸드폰 뺏어서 안 돌려주는 또는 막 1개월 지나서 돌려주거나 그런 네. 거는 적법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우리 헌법에 과잉 금지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침해가 최소에 그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학교 때 돌려받았다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 사감실 옆에 그 가방이 있으면 가방에 또 놓잖아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우리 권성주 청소년님의 말씀처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권 또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면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 점심 시간, 뭐 저녁 시간 이런 때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맞죠? 네, 3번 넘어갈게요. 네, 3번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인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침해는 신체적 폭력이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 둘, 셋. 좀 답이 나뉘었어요. 김도원 청소년 먼저 물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네. 제가 겪은 일, 그러니까 제가 일단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체육관이든 학교든 어디든 일단은 잘못하면 맞았어요. 그쵸. 체육관에서는 일단 많이 맞았어요. 일단 많이 맞았는데 막 한번 뭐라 해야지? 일단은 학교에서는 가끔씩 말로 혼나긴 하는데 막 말로는 그렇게 심하게 안 혼내고 일단은 맞고 일단 먼저 맞고 말을 들었어. 맞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일단 체육관도 그렇고 일단 주변 애들이 다 먼저 맞고 선생님한테 설교를 들었어. 혹시 영현 청소년은 왜 X 하셨나요? 저도 제 경험에서 비롯한 건데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경우는 매나 손 그리고 손과 발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때리는 것보다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체벌보다는 언어적인 그런 차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걸 가장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X를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 제 생각에도 네, 신체적 폭력이 약간 좀 크게 다가오긴 하지만 가장 빈번하냐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답은 X였습니다. 네, 그럼 근데 여기 답변을 보면 신체적 폭력이 4등이에요. 4등. 혹시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 결과가 참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그 침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력 그 신체적 폭력 말고도 그 학생들이 가지는 인권 감수성에 따라서는 이것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 욕설이라든지 어떤 수치심을 주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거에서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나가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내 인사를 봐주지 않았어. 또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힘들어. 이런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인권에 대한 감성이 다르고 그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리가 예상한 그런 것과는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도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일단 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상담하는 청소년과 또 학생들이 많아요. 좀 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제 폭력 중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민감성, 감성의 차이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신체적 폭력에는 좀 더 감수성이 많이 발휘되니까 네, 네.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은 우리가 이제 조사한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4번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나 기관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50% 이상이다. 네, 하나, 둘, 셋. 또 아니야, 드라마틱하게 나뉘었어요. 그러면 김도훈 청소년 한번 말해보실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거 이제 인권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 만약에 학교에서 성교육하고 자살 예상 교육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애들이 집중을 합니까? 애들 성교육하고 예방 교육할 때 이렇게 당했을 때 이렇게 전화해서 신고를 해라 하는데 그 신고 번호를 아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으면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도훈 청소년도 모르세요? 모릅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알아가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서 저는 바로 답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답 공개, 네, X입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뭐 인권 침해 번호, 기관 솔직히 112, 114, 119 말고는 모르는 학생이 정말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40% 아니 60%가 넘는 청소년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왜 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르고 그런 걸까요? 일단 아까 우리 청소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교육받은 바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예,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일단 우리 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면 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2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권 교육에는 노동 인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권 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또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나의 상대방, 내 친구, 또 선생님께서 가지는 권리, 이런 인권의 권리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내 친구, 우리 선생님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가진 생명이다.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인권 교육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인권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 기구가 있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을 하고 싶을 때는 1331번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또 뭐 경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권 운동가로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을 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해서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 인권 침해를 한 사람과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간에 서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고작 이렇게 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이걸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서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수치심도 있고 기분 나쁘고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무작정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행정력을 발동하는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주변에 친구 또 선생님 또 믿을 만한 네네. 청소년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상담을 나눠보고 어떻게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예방하는 게 좋죠. 그리고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에 적절한 이제 구제도 되고 상호 원만하게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신고하고 국가기관에 알리고 이것보다는 한번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넘어가기 앞서서 인권 교육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뭐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프로젝트에서 뭐 인권센터 설립에다가 뭐 인권 뭐 정기적 인권 교육이니 또는 그 인권 뭐 조사관 양성이니 뭐 옴부즈맨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제안했거든요. 인권센터에서 근데 이충민 위원님께서는 인권 전라북도 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센터에서도 학교로 가서 인권 교육을 하나요?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약간 조금 정기적이거나 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이 인권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씩 학기당 학생들에게 2시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또 어떠한 사정이 있냐면요. 지금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이제 교육이고 그거 외에 아까 우리 청소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 예방 교육도 있죠. 또 뭐 또 있죠? 소방 안전 교육도 있죠. 예, 성교육도 있나요? 네. 또 청년 교육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죠? 남북 간의 통일 교육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정기 교과 시간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종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이러한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듯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인권 교육이 잘 안 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권 교육들이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라든지 뭐 자체 활동 시간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 교육에 뭐 성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단 한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아마 인권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귀에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가치관 교육들이 이렇게 학교에 빠듯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4번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젠 약간 테마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했을 때 설문지 문항에 대한 문제를 구성했는데요. 구성하기 앞서서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제가 자꾸 여기 옆을 보는 이유가 여기 네 핸드폰이 있어서 자꾸 보는 겁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최정민 그 꿈청지기 회장님 맞으시죠? 예. 네, 최정민
네, 회장님께서 자꾸 정말 좋은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주신 것 같고 뭐 이은서님, 이슬님, 강효진 청소년, 두진이 청소년 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잘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알려드리는 거는 이 댓글에서 댓글을 통해서 맞췄을 때 점수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다 득표하신 세 분께는 정말 좋은 기프티콘이 팡팡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선물이에요. 네, 최정민님,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제 5번 진행해 볼까요? 5번은 문제 끝나고 나서도 보너스 퀴즈가 있는데 보너스 퀴즈는 이제 가장 빨리 맞추신 분한테 플러스 2점까지 드리니 꼭 들어서 맞춰 보세요. 네, 검색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문제 주세요. 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혹은 인권 관련 상담은 1331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OX 문제인데 사실 아까 이충민 위원님께서 말하셨어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아, O가 네, 홍여원 선수는 왜 O가 나왔나요? 아까 이충미 위원님께서 주간 방송에서 스포를 해주셨죠.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래 알고 계셨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설문제를 하는 과정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스포를 해주셔서 네네네. 네, 그럼 일단 정답은 정말 궁금한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보너스 퀴즈 하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너스 퀴즈. 그밖에 인권 침해 구제 기관들을 세 가지 한번 말해주세요. 네,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가장 네, 아무거나 네,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막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답은 국가 잠깐만요. 우리 지금 네네 보너스 퀴즈에서 좀 네, 댓글로 이제 누가 한번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1331은 어떤 기관의 번호인가요? 글쎄요, 제가 본의 아니게 NG를 냈네요. 괜찮습니다. 스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시청자께서 네네. 지금 이 번호를 맞추시려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답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지금 답을 확인할까요? 네 그러면 그럼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네. 또 뭐 경찰, 법원 이런 것도 되겠죠? 혹시 더 어떤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뭐 어떤 인권 상담을 한다거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요청하고 싶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 뭐 전라북도 교육청에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청소년 상담 기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뭐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 어떤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시면 충분히 필요하신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3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6번 문제 정말 쉬워요. 학교에서 강제적이라고 썼네요. 강제적으로 명찰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맞다. 네, OX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O를 했어요. 우리 명찰 차고 있는 홍영현 청소년 인권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네요. 본의 아니게 그러고 있네요. 네, 왜 O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명찰을 교복에 강제로 부착하게 되면 학생이 의도하지 않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이름도 정보 중 하나인데 그걸 알리고 있는 거니까 인권 침해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훈 청소년은요? 여기 영현 청소년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자신 이름을 딱 달고 있는데 이게 학교 초에는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을 여기다 쓰지 그 다른 반에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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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히 강제적으로 해서 저희 불시에 검문을 해서 학생분께서 명찰이나 또는 뭐 교복을 제대로 안 입은 학생들한테 벌점을 줘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답 확인해 볼까요? 답은 O였습니다. 네, 그렇죠. 인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넘어갈까요? 재밌습니다. 예, 이 명찰 얘기가 나오니까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저 권성주 청소년께서도 명찰을 지금 부착하고 차고 계시고요. 있죠. 네, 네. 예, 지금 같이 명찰도 차고 계시잖아요. 네. 안에 그 조끼에도 명찰이 부착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셔츠에도 있습니다. 예, 셔츠에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찰을 다는 용도가 이게 목적이 학기 초 새학년 새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용도가 있을까요? 명찰을 달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네. 싸가지가 없는 사람한테 너 누구야? 예. 발점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이 발견했을 때 그 학생을 특정하기 위해서 네. 그 이름을 이제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런 목적들 말고도 제가 이제 경험한 바는 뭐가 있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용접이라는 그런 그 기술을 좀 배우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 근데 그 용접할 때 이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걸 이제 보안면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면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면 이 실습생은 이런 뭐 각종 공구라든지 또 뭐 자재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위험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안전 수칙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써 있는 이름을 보고 야 누구야 위험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지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인권 운동가의 관점에 봐서도 학교 내에서 그 적절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다만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요. 그럼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저는 그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교육 목적상 명찰을 부착하지만 하교할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명찰을 뗄 수 있도록 이 탈부착을 할 수 있는 명찰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또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약간 섬찟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등학교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 수업을 마치고 아마 학원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 학원 수업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집 근처에서 내렸어요. 근데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모르는 그 남성분께서 누구야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근데 그 분이 버스 안에서 이 여학생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혀 모르는 남성이 이 학생의 교복을 보면 어느 학교인지 누군지 알고 또 명찰의 색상이라든지 모양을 통해서 몇 학년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이름도 알게 되었잖아요. 나의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내가 노출시키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하교한 후에는 이 명찰을 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는 우리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답은 확인한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저도 이거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는 2015년 개정됐다는 거를 이제 OX 문제로 나왔는데요. 어렵네요. 와, 빨리 이제 검색을 해보십시다.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정말 어렵다. 개정이 되긴 됐나요? 아, 누구한테 김도훈 청소년 왜 X라 생각하셨을까요? 찍었습니다. 아, 지금 송영은 청소년 시험 찍듯이. 저도 사실 혹시 재정이 언제 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니까 찍었죠. 모르니까 찍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은 네. 아닌가요? 2012년? 네. 1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2013년에 3년. 제정이 된 아, 것으로 안타깝네요. 알고 아, 네, 그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잘 찍으셨는데 네. 그럼 지금 13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13년에 제정되어서 15년에 개정되었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답 공개하기. 아, 네. X입니다. 네. 2016년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개정된 건 한번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지. 예. 저는 솔직히 이게 문제가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개정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제정됐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에 개정이 되었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오늘 지금 근데 많이 맞추시긴 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신경 써서 조례에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때가 됐어요. 너무 아쉽죠? 네, 그쵸. 아쉽죠. 저만 아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아쉽죠. 네 저는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 문제는 이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것은 교사로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X. 그쵸? 네. 그럼 바로 답 공개할까요? 네, 답은 X였습니다. 네, 당연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교사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어떤 문제가 될까요? 네, 수치심.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어떻게 좀 이렇게 다가오시는가요? 수치심이라는 게 뭘까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혹시 김도훈 청소년이나 송혜원 청소년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한테 수치심 당한 경험이 있나요? 아무래도 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학생이 대답을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 언어적인 그런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저도 몇 번 들어봤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몇 번 들어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저는 제 경우에는 어땠냐면 저는 가장 많이 느꼈던 수치심 같은 경우는 교사한테 평가당한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뭐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수행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뭐 교사한테 너 이런 걸 못,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는 당연히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뭐 너 태도가 너무 막 뭐 어떠하고 그다음에 너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인생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뭐 평가를 좀 인신 공격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실 때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공부를 잘 안 한 청소년들이 수업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 잔다거나 또는 뭐 약간 떠든다거나 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 그런 쌤들이 몇 분 계셔서 네, 충분히 인권 침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확실히 제가 한번 여쭤보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답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좀 미처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이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또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성주 선생님께서도 해주신 말씀,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 교과 관련된 어떤 수행 평가 이런 평가 항목에 따른 것이 아니고 너 뭐 태도가 뭐 불량한다든지 뭐 이런 인신 모독성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우리 인권 감성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네. 공감을 하셨군요. 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아까 신체적인 폭력을 얘기했지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언어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서적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비단 꼭 이렇게 선생님께 뭐 신체적인 폭력을 받아야만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들을 많은 어른들께서 좀 많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좀 이렇게 이 말씀도 좀 더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나왔던 게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에서 다 말씀을 맞춰주셨잖아요. X표를 드려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수치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심은 어떤 뭐 성적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아까처럼 이제 언어에 의한 거 어떤 인격 모독을 느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당연히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치심을 내가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이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또 할 텐데 이런 인격 모욕성, 이런 네. 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가능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예뻐하고 학생과 내가 친분이 두텁고 또 오래전부터 이러한 대화를 많이 해왔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서로 친근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인격권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성의 있는 답변 주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오늘 이 자리 모시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상으로 8개의 퀴즈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록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 100명 정도만 진행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설문조사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 말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말고 군산시 전체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히 저희 설문조사지 하단에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독특한 답변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방송 댓글 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방송 댓글 좀 읽어보고 갈게요. 네. 제가 아까 보면서 좀 눈에 띈 건 뭐였냐면 우리 정건희 소장님께서 오늘 방송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인권 관련 정보를 꾸준히 알려주는 방송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솔로몬 강효진 청소년님께서 2013년을 맞춰주셨어요. 정말 알고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셨고 이제 최정민 회장님께서는 그런 선생님이 나쁘다고 언어 폭력이 가장 마음에 아픈 것 같다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그 설문조사지 하단에 있는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생각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도훈 청소년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저는 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학생에게 인권 침해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글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가장 눈에 띄고요. 자, 청소년만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과 사회 전체 인권이 존중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 인권이요. 네. 또 긴장을 너무 했네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저는 이 생각들을 보니까 교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충민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가 정말 반비례적인 관계일까요? 다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은 어떻게 하냐며 걱정인데 저는 과연 사실일까 의문이 들어서요. 네. 전문가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생 인권하는 걸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학생 인권을 높이자는 게 저희 자기 교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토론회라든지 또 뭐 이런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학생 인권 얘기가 나오면 학생 인권에 대립하는 관점에서 교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학생 인권은요, 학생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본적 인권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적 가치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교권은 무엇이냐? 교권은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지도하시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률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이라는 그 교권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이 조금 더 그렇죠.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적 인권인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선생님의 인권은 없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존엄과 가치를 가진 분이시지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 마치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처럼 교권 보장은 어렵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법률 체계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전문가님 이신 티가 딱 나는 게 그다음 정말 정말 신선한 말인 것 같아요. 인권과 교권이 약간 애초에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비례 관계 같은 게 성립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전 특히 교사 인권보다 학생 인권이 지금 많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더 부각이 되는 거지 교사 인권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제가 조금만 더 네네네. 부연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라이브. 예.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방금도 이제 교사의 인권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많은 분들께서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개념이 교권을 교사의 인권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어떤 게 가미가 되냐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과격한 청소년들이 선생님께 막 뭐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선생님께 굉장히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그 사건. 그렇죠. 선생님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묵살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학생 인권이라는 어떤 개념도 그냥 뭉개져 버리고 교권이라는 것도 뭉개져 버리고 교사의 인권이라는 것도 그냥 다른 개념에 혼재되어서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고 또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은 분명 우리 최고법인 헌법에서 사람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권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우리가 헌법의 모든 걸 다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은 각 법률마다 네, 위임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네. 그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적 가치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으로서 법률로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권이 부여된 목적과 달리 학생을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혹은 또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활용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사의 인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어떤 직무를 행하시는 분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네. 되겠지요. 그래서 그 세 잘 가지 알겠습니다. 개념을 잘 구분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메모해 가면서 이 권리와 이 권리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이 퀴즈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쇼와 함께 우리 방송도 이제 마무리 지어지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앞서서 우리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특히 송영현 청소년께서는 우리 실태 조사를 위한 이 설문지,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달폴이라고 해서 달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달폴을 제작, 특히 그 설문지 문항도 많이 제작하셨는데 문항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OX 퀴즈까지 했을 때 어떤 걸 느꼈고 뭐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들긴 했지만 이번에 청소년 인권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청소년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알게 돼서 좋았고요. 또 전라북도 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 조사하면 조금 했는데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공부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훈 청소년도 달폴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이렇게 OX 퀴즈와 이 방송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충민 의원님과 인권에 대한 OX 퀴즈도 풀어보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세히 알고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이렇게 첫 방송이어서 너무 긴장이 나는데 실수 좀 많이 했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잠깐 소감 얘기하면 저는 사실 이번 프로젝트 초반부에 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달폴까지 제공을 하긴 했는데 이 OX 퀴즈 문항을 만든다던가 설문지 문항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거든요. 또 팀도 다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그리고 이 방송도 그래 네, 짧게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제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참여자의 입장에서 좀 색다르게 정말 오랜만에 좀 새롭고 그다음 분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이충민 조사관님과 같이 이충민 위원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정말 저도 몰랐던 부분, 특히 2013년에 제정돼서 2016년에 개정됐다는 조례까지 많은 걸 알게 되어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충민 위원님께서도 네. 혹시 여기 참여하셔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짧게. 이게 이 권리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전달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소년 인권 활동인 걸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저는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이러한 분야를 전공한 어른들도 이러한 문항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응답받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해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그 결과치를 공표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청소년들께서 이렇게 뭐 잠을 아껴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소감도 정말 잘 들어봤고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40분 예상했는데 좀 지났죠? 네, 그럼 우리 이것으로 D 라이트온의 12월 27일 유스 라이트온 프로젝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풀달풀.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계속 흔들나요? 네. 저희 안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길다 길어. 나 실수 내보냈어. 말하는 것마다.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밖에. 드라이트온 최고예요. 화이팅! 드라이트온 최고예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끊었어요. 말을 여기 올라가.